아,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글입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확실히 요즘 느껴지는 게 조선중앙동아가 대표적인 쉽게 얘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편인 신문이에요. 보수 매체입니다. 근데 조선중앙동아가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 윤석열 이번 잼버리 사태도 그렇고 지금 조중동이 나서서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총선 말아먹으면요. 야당이 그러니까 또 여소야대가 되고 또 민주당 일당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정책은 입법으로 결정이 나요. 중요한 결정은 다 국회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조중동은 철저하게 보수 진영이잖아요. 근데 또 진보 진영이 국회를 장악을 해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나선 건 뭐냐, 빨리 정신 차리라고 지금 위기 경고로 사인을 보내는 거. 이러다가 내년 총선 말아먹게 생겼다. 민주당도 어차피 개판이 5분 전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저런 민주당한테도 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걱정하는 건 윤석열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네들의 조중동도 어차피 기업들이잖아. 하나의 언론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이 국회 과반수를 점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과반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통령실이 똥볼을 차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니들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치고는 굉장히 이거 앞에 이거 빼고 보면 그냥 경향신문 사설 같아요. 동아일보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몇 개 다른 데 보니까 조선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요즘 논조가 심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대통령실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세요. 한국이 읽어보셨죠? 퍼스트 보이 스카우트부터 실패다. 퍼스트 보이 스카우트 세 글자로 윤석열입니다. 그죠? 윤석열. 대놓고 그랬어요. 아니, 읽어보시면 나와요. 퍼스트 보이스카우트 누굴까? 물론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라는 게 윤석열 한 사람만은 아니겠죠. 70년대 초에 60년대 보이스카우트 했던 그 지금 60대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보이스카우트 1세대니까 퍼스트 보이스카우트겠지만, 이 글에서 은연중에 말하는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는 지금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글자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새만금, 이 글도 참고로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잘 쓴 글이에요. 새만금, 거기 지금 잼버리 하고 있는데죠. 자연은 없고 역경만 있는 곳. 그쵸? 누구 하나 이 잘못된 선택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자, 헤드라인에서도 세게 때리잖아요. 대통령은 현장 가보고도 문제 인식을 못했다는 거지. 진정한 올드 보이스카우트가 없는 나라. 자, 하나씩 볼게요. 이 논설 이유는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스카우트 복장하고 새만금 잼버리대 개막식 올라온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됐다는 거죠. 뭐 이유는 이제 뒤에 잘 나오고 다 보셨겠지만요. 아, 인상적이었다. 뭐 그래, 뭐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만 하다 그래, 뭐 볼만했어.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8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당시 실제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는 애들은 진짜 집이 잘 사는 애들만 했어요. 이거 못했어요. 정말 이거 부자 아니면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70년대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쵸? 60년생이니까 70년대 때 초등학생이었죠.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집이 굉장히 잘 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인가 그렇고요. 그 나름 뼈대가 있는 집이에요. 나름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개인에 대한 비하가 아닙니다. 사법시험을 구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10년간 사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시 10년 준비하려면요, 웬만해서 못해요. 집에 돈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제가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돈 떨어져서. 어쨌건 간에, 자, 여기서 이 얘기 나온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이스카우트를 돈 많은 집 애들이 했다는 것만 쓴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상당히 좀 굉장히 예리한 의도가 담긴 표현이에요. 지방에서는 보이스카우트 그 이제 스카프 있잖아요. 마우라. 그걸 목에 메고 나물 캐러 다니고 저기 불 따러 다니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왜 넣었을까요? 더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스카우트라는 게 단지 보이스카우트를 있는 집 자식들이 했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슬프잖아요. 그 마우라 두르고 그냥 나물 캐러 다니고 있는 집 자식들은 보이스카우트 단복 입고 저기 잼버리 가고 있을 때 없는 집 애들은 갔다가 이거 저기 나물 캐러 다녔다는 때 이제 슬프죠. 약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빈부격차를 갖다가 이게 좀 더 강렬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집어넣은 구절입니다. 이런 거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글이 확 달라요. 이런 건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의도적인 표현이 이런 게 다. 육성회비, 두 분은 육성회비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도 없죠. 참고로 말하자면 저도 낸 적은 없어요. 들어는 봤어요. 육성회비 아시죠? 그 시절이죠. 그때는요, 육성회비라는 게 뭐냐면 쉽게 해가지고 뭐 월사금이라는 표현도 쓰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 내는 돈이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학비하고는 좀 다른데 학비 비슷한 거라고 하겠네요. 어쨌건 학교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니까. 지금은 전면 무상 교육에 뭐 밥까지 공짜로 주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자, 돈 못 내가지고 진짜 두들겨 맞는 학생들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진짜로.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보릿고개 그 시절. 바로 이제 두 분 어머님, 아버님 세대 그 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만 해도 보이스카우트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학생이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스카우트 복장을 입고 나온 것 자체가 대통령이 이거는 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도 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와서 그냥 단복만 입고 나온 게 아니라 언론에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아, 윤석열 대통령도 보이스카우트 했었다네. 보면은 약간 위화감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약간 연출을 잘못했다. 게다가 지금 뭐 김건희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여서 지금 명품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그 뒤에 나죠. 예민한 감각을 지닌 대통령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민한 감각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건 대통령실이 잘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세 단락에서는 이제 보이스카우트 얘기를 갖다가 좀 이제 인트로로 들어갔고요.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배워볼 만하죠. 스카우트, 그러니까 정찰대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군대에서 뭐 수색대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적진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조건 군대가 한꺼번에 안 들어갑니다, 절대. 일단은 소수 정예가 먼저 들어가서 염탐을 합니다. 염탐을 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수색대나 정찰대는 본진에 앞서가지고 먼저 선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발로 들어가서 자, 근데 이 선발대는 그야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정예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수색대는 저기 제일 용맹스럽고 늘 실력 좋은 병사들만 가요. 자, 상당히 위험해요. 먼저 들어가서 먼저 죽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제 역사를 거쳐가지고 어제도 설명드렸죠. 영국군 장성 출신이 남자아이들한테 용감한 정찰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보이스카우트인데 실제 정찰대는 군인으로서 정찰되면 침투, 생존, 탈출에 다 능해야 됩니다. 왜냐면 먼저 침투를 하고 침투한 거기 적진 안에서 생존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무사히 탈출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꼬마애들은 전쟁할 일 없으니까 결국은 생존 능력을 키우자는 게 이제 보이스카우트죠.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뭐 그냥 계속 여담이 좀 약간 나오고 있어요. 벨 에포크 이게 뭐냐면요 프랑스어일 겁니다. 벨이 뭐냐면 프랑스어로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에포크 그러면 시대, 영어 단어 비슷하죠. 아름다운 시절.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이제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유럽이 호황을 누렸잖아요. 번영을 누렸잖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공황 오기 전까지는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막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보이스카우트인데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모든 건요, 이 다음 단락에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다 밑밥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이스카우트의 유래를 갖다 길게 설명하는 게 자기 상식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은, 보이스카우트의 유래가 이렇게, 보이스카우트는 결국 자연에서 생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다.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스카우트들 다 지금 무슨 서울이랑 부산이랑 호텔에다가 대학 기숙사에다가 지금 다 수용하고 냉방기 씌워주고 한다는데, 이것도 비판을 많이 해요. 이거 원래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정신이 아니거든요. 잼버리 정신은 좀 고생 좀 하는 정신인데, 문제는 고생을 너무 심하게 시키고 극각을 달리고 있죠. 지금 또 에어컨 바람 쐬게 하고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다음 단락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새만금 자체가 입지가 개판이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보이스카우트 정신이지만 단지 극복만 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통해서 자연하고 일치되는 경험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잼버리 정신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새만금을 장소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글을 쓴 능력인 거죠. 설득력이 이어나가는 거 자연스럽게. 새만금 거기는 허벌판이에요.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역경은 끝까지 역경일 뿐이다. 옆에 자연 없어요. 자, 기존 정치인들 중에서 단 한 번도 한 명도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기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자, 또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쵸. 어제도 얘기했죠. 보이스카우트 모토 중 하나가 prepare, 준비하여라, for life. 생존을 위해서 준비해라.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진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등산 같이 해보잖아요. 진짜 등산 정말 산 잘 타시는 분일수록 많이 해보신 분일수록요 배낭 꽉 채워가지고 오십니다.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죠? 배낭이 무거울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몸만 가면은 잘못하면 조난당하면 죽어요 진짜로. 짐이 무거울수록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뭐냐면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등산 애호가들의 격언을 따온다는 것 자체도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내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좋은 글이고 이런 글에서는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또 글도 참 맛깔스럽게 써요. 새만금은 철저히는 고사하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자, 이 다음 단락에 이거 지금 말 나왔죠. BTS가 무슨 모란봉 악단이냐. 이거 안 되죠. BTS 팬들은 더 화가 난 게 뭐냐면요. 아미들은요. 결국 군면제 안 시켜줬잖아요. 걔네 둘인가 지금 군대 가 있죠. 군면제는 안 시켜주고 지네 필요할 때는 데려다 써먹고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군이라도 면제라도 좀 시켜주든가 그럴 거면은. 물론 이제 BTS 군 면제는 사실 찬반 양론이 굉장히 분분한 부분이고 이건 거의 팽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마인드고 이거는 군사 독재 시절의 마인드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잼버리 다 개판되고 개떡이 됐는데 이걸 이제 좀 무마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뉴진스가 요새 블랙핑크보다 잘 나가나 봐요. 뉴진스가 합류하기로 했고 지금 BTS까지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탄소년단 팬들이 지금 진짜 발끈했어요. 저기 김정은 밑에 있는 모란봉악단 이제 그러잖아요 지금. 표현 재밌죠 모란봉악단. 네. 근데 동아일보의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의 주필 칼럼니스트조차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말아먹은 잼버리를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BTS 동원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게 나갔습니다. 이 단락에서 보면 두 번째 줄 한국의 퍼스트 보이스카우트에게는 이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 모양이다. 세 글자 누구? 윤석열. 대통령 대놓고 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동아일보 사설에 이 정도 수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요. 동아일보 진짜 뿔난 거예요. 동아일보가 보기에도 지금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참모들이 지금 개떡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BTS 팬들 저는 BTS 솔직히 BTS 노래 중에 봄날 하나밖에 잘 몰라요. 근데 BTS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데 BTS 팬들도 다 투표권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잘못하면 표 다 날라갑니다. 총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대통령 대놓고 대통령 나왔네요. 이제 개영식 개막식이 아니라 이제 그 야영이니까 개영식이라고 하나 봐요. 개영식에 갔으면 폰만 잡고 사진 찍고 올 게 아니라 좀 둘러봤어야지. 그래도 왕년 너 보이스카우트 했다며. 그러면은 거기 야영장 봤으면 뭐 좀 느끼지 않았겠니? 아주 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좋은 표현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표현적으로도. 자,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의 한계가 뭐냐면 대통령이 지금 모자라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2% 모자라 지금. 근데 그 대통령의 한계를 장관들이 공유하고 따라쟁이들이 다 따라하고 있다. 장관들의 한계를 또 일선 뭐 저기 서기관 사무관 밑으로 쭉 내놓은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그걸 또 지방 정부가 공유하고 이러니까 지금 잼버리가 개판이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자, 전북도는 수사까지 해야겠지만 이거 우리가 전라북도청 공무원이 아닌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잼버리 끝나면요 여럿 죽어요. 진짜 여럿 죽습니다. 이거 보니까 실제 실무선에서 좀 많이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잼버리 야영장이 뭐 배수시설 공사 뭐 이런 거 뭐 샤워실 설치 공사 이런 걸 갖다 이런 공사를요 시설 공사를 놀랍게도 올해 3월에 시작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이 공무원 다 징계예요. 중징계입니다. 이거 몇 명 날아가고 몇 명 감옥 가요. 이거 전라북도청하고 전북 부안군청은 많이 날아갈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크게 지금 국제적인 망신이 됐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전국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망신이 벌어져요. 그러면요, 이럴수록 희생양을 혹독하게 조져요. 걱정되는 길은 이제 괜히 말단 지방 공무원들이 많이 다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혼이 나야 되겠지만, 그쵸? 윗선은 멀쩡하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